안녕하세요. AI 회계사 박효서입니다. 사실은 회계 쪽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직장에서는 이 엑셀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많이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AI를 활용하는 부분, 물론 기존에도 이 데이터 분석을 AI를 통해서 활용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랭체인과 같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떠한 부분이 바뀌는지 실제 간단한 사례를 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실제적으로 한번 경험하는 부분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저희들이 전통적으로 엑셀 분석에 기반을 해서 또는 물론 금융기관이라든지 대규모 데이터를 다루는 경우에는 SQL과 같은 문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장단점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에이전트를 이용을 해서 이런 자연어 처리를 할 수 있는 생성형 AI와 같이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떠한 부분이 달라질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실무적인 관점에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점차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예전부터도 사실은 그 회계뿐만 아니라 관련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들도 프로젝트를 해봤습니다만 결국은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같은 부분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더욱더 쉽게 다가올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이 현실화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만족하고 더욱더 다가올 미래가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는 다음과 같은 목차를 통해서 한번 이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에이전트인가? 그리고 이러한 것이 두 번째로 그 기존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방식과 무엇이 다른지 간단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실습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실제적으로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담겨야 되는 부분들은 담아 넣어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에이전트의 경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 어떻게 실무에 활용이 되고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실제 사용한 이러한 코드와 데이터 파일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구글 콜앱을 통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실습하면서 직접 느껴보실 수 있도록 그 파일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작년까지는 그냥 주로 생성형 AI를 통해서 AI 시대가 도래한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 하반기부터는 향후 다가올 2025년은 에이전트의 시대이고 이 에이전트에 의해서 더욱더 AI의 발전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이전트의 발전은 결국은 산업계 이게 꼭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이런 에이전트의 발전 또는 생성형 AI 그리고 기본 AI 발전은 이 일반 직장 생활이라든지 또는 일상생활에서의 여러분들의 업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더욱더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도구로 자리매김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런 에이전트가 또에 대해서도 저가 좀 더 쉽게 여러분들과 같이 실제적인 내용을 가지고 더욱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에 포커싱을 맞춰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엑셀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기존에는 이런 엑셀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한다라고 하면 엑셀 어떤 목적에 맞춰서 그 엑셀의 데이터를 피벗 테이블을 만든다든지 또는 그 목적에 맞춰서 데이터들을 재구성을 해서 분석을 하는 방법이 많았습니다. 또는 직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파이썬이라든지 R 또는 SQL 문을 통해서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했던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결국은 그러한 과정은 결국은 전산 컴퓨터 언어를 사용을 한다든지 관련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합니다만 결국은 그 분석하는 중간 단계별로 다 사람이 게재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주고 관련된 그 데이터들을 만져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에이전트를 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제가 오늘 사용할 부분에서는 펜다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펜다스 에이전트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에이전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엑셀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결국은 자연어 질문만 가지고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챗GPT와 같은 부분을 이용을 해서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과의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두 번째 기존 방식과 무엇이 다른가를 통해서 참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그 기업이라든지 또는 일상생활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생성형 AI가 나오기 이전 시대 그리고 생성형 AI가 나온 부분 그리고 이제는 실전형으로 에이전트가 더욱더 발전하는 이러한 세 가지 시대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겠습니다만 그죠? 기존에는 이런 데이터 물론 이제
DB 그 거대한 DB가 아니더라도 엑셀로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그 목적에 맞춰서 그 데이터를 정렬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엑셀 사용해 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분석을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 목적이 바뀐다든지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부분이 바뀌면 그에 맞춰서 내가 그 수식을 바꾼다든지 또는 데이터 테이블을 바꾼다든지 또는 SQL문을 바꿔야 되는 그런 수작업 부분들이 당연히 게재가 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오류가 나면 그런 부분을 고치는 데도 또 시간을 많이 샀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발전해서 저희들이 챗GPT를 통해서도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부분은 여러분들 아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 챗GPT 네, 죄송합니다. 좀 전에 그 약간 마이크 상태가 혹시 좀 좋지 않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챗GPT를 이용을 해서 그 강의하는 부분들도 제가 최근에도 했습니다만 이 챗GPT를 통해서도 데이터 분석이 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챗GPT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이 데이터를 분석한다면 분석하는 목적에 따라서도 그 프롬프트라든지 또는 관련된 그 데이터의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챗GPT가 간단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한 분석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복잡해진 경우에는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향후에 에이전트, 즉 이게 물론 에이전트도 뭐 랭체인만 최근에 있지 않습니다만 향후에는 이런 에이전트를 쓰면 그 중간중간에 이 끊겨져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사람이 기존에는 수작업이라든지 사람이 생각하면서 연결해 줘야 됐던 부분들이 이 에이전트가 자연스럽게 업무를 연속선상에서 연결하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복잡한 조건에 대한 분석의 경우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오늘 잠시 후에 볼 엑셀 데이터 분석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분석 부분에 있어서도 점차 이 에이전트의 도입으로 인해서 더욱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인 분석의 길이 열리는 부분이 지금 현재 점차 벌어지고 있고 실제적으로는 기술적으로 이것도 다 가능합니다만 더욱더 이런 부분들이 상용화되고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안에 이런 에이전트들이 녹아들어간다면 향후 1년, 2년 후에는 물론 지금은 여러분들과 같이 에이전트를 예시를 통해서 봅니다만 향후에는 그런 에이전트를 여러분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기반 및 그 어떤 모델 및 안에서 자동적으로 작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에이전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반인 또는 직장인 또는 회계하시는 분인데도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 구조를 이러한 실습 등을 통해서 알아두신다라고 하면 향후 다가올 AI 시대에 훨씬 더 다양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 잘 활용하실 수 있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습 코드 같은 경우도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 제가 구글 콜앱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돌려보실 수 있도록 6단계로 만들어 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그 코드 설명과 같이 함께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실습 코드에서 사용할 실습 데이터도 제가 가상으로 만들었고요. 이 데이터 부분도 한번 보시면 요 데이터도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데이터 개수는 적습니다만 결국은 데이터 개수가 많으나 적으나 그 돌아가는 기본 구조는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구조는 기존에 저희들이 그 단순히 하나의 시트에서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그 부분을 떠나서 이번에는 이렇게 3가지의 데이터 시트를 마련을 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세일즈라고 한 부분은 즉 판매 관련된 부분에 대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세일즈 아이디, 즉 그 판매 번호, 그죠? 그다음에 커스텀 넘버, 고객 넘버, 그다음에 그 고객이 어떠한 제품을 사갔는지, 그리고 그때의 가격, 그리고 그 날짜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 외에도 그저 다양한 데이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그런 데이터들을 다 엑셀로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다음에는 이 커스터머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이 사간 고객들이 그 제품에 대해서 어떠한 피드백을 남겼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커스텀 아이디 같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죠? 이게 데이터베이스 같았으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프라이머리 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피드백 준 날짜, 그리고 이 만족도, 그죠? 만족도에 대한 점수, 그리고 피드백 내용, 예를 들어서 필터가 너무 비쌉니다. 또는 불친절합니다. 사용에 고장이 났어요. 이와 같은 피드백
같은 부분들이 당연히 일반 기업에서도 많이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제품에 대한 하나의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게 됩니다. 금융회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보험회사 같으면 보험 상품에 대한, 즉 몇 년도에 팔린 뭐 예를 들어 종신보험이라든지 그 종신보험의 가격이라든지 또는 연령이라든지 또는 조건이라든지 그런 그 제품에 대한 설명이 있듯이 역시 여기에서도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 또는 그 공기청정기는 우리 그 회사에서는 어떤 그 캐테고리에 속하는지, 그리고 출시 연도 또는 보증 기간, 또 기타 다른 부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본으로 해서 이와 같이 예시적으로는 3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분석해보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실습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잠시 후에도 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자연어 분석을 하신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와 같이 든 궁금증이 가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이상 고가 제품을 샀는데 그중에서 만족도 점수가 2 이하인 고객에, 그리고 그 고객은 어떠한 불만 피드백을 했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라고 하면 기존 같으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했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캐테고리에 속하는지, 그러면 잠시 전에 예를 들어서 엑셀 같은 경우에서 보면, 그죠? 이렇게 보면 이 경우에 기존 같았으면 그 데이터 시트에서는 봤을 때는, 그죠? 어떤 고객이 어떤 걸 사갔는지 요 가격은 아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사간 고객들이 어떠한 그 피드백을 줬는지 이 부분을 연결하려고 하면 이 부분과 같이 연결을 해야 되고요. 엑셀에서 이거를 연결한다라고 하면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상 산 고객들을 쭉 수작업으로 찾아야 되고, 물론 그 수작업이라고 해도 뭐 예를 들어서 엑셀의 데이터 정렬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할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이쪽에 가서 관련된 그 고객을 찾을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 피벗 테이블을 사용한다든지 데이터 정렬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수작업으로 계속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작업에 대해서 이 작업자가, 그죠? 그 어떻게 찾아내야 되는지를 일일이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그거에 따라서 작업 내용을 바꿨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번 케이스에서는 이런 부분을 궁금할 때 결국 AI 에이전트를 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자연어로 이와 같은 쿼리 문장만 줘도 이 AI 에이전트가 작동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줄 수 있다는 부분이 크게 달라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몇 가지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그 코드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게 그 코드고요. 요 코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영상이 끝나는 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이렇게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픈 AI의 랭체인 이런 부분들, 펜다스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그리고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도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요걸 다운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실제 실행을 시켜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게 경험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챗 GPT 안에서도 결국은 이런 코딩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는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하부단에서는 이와 같은 파이썬 같은 부분이 작동하신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AI 모델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제 기존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저는 이 오픈 AI의 모델을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오픈 AI의 API 키를 받아다가 연결만 시킬 겁니다. 그럼 이렇게 시키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혹시 오픈 API 키를 받아오시는 걸 모르시는 분들은 제 기존 다른 동영상이나 이런 부분은 그 많은 동영상이라든지 웹사이트에 이 오픈 API 키를 받아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받아오시면 여기 보시면 이 왼쪽에 이 키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오픈 API 키 이런 똑같은 이름으로, 그죠? 이렇게 똑같은 이름으로 해서 요 안에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이렇게 해서 작동을 시키시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불러와졌습니다.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지금 이거 다 그 실행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대로 저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서는 저희들이 엑셀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의 업로드는 요거 하시고 그 여러분 제가 그 별도로 드린 파일을 업로드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파일 네임은 이렇게 스프레드 에이전트 샘플 엑셀 파일 이렇게 해서 제가 별도로 동영상 끝나는 부분에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좀 전에 저희들이 그 시트가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코드를 모르셔도 상관은 없고요. 이걸 작동시키시면 그 안에 있는 코드들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그 데이터가 융합이 됩니다. 그러면 요
데이터들은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찍어 놓은 거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요 위까지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에이전트를 실행해 보기 위해서 데이터를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제 구글 콜앱에서 바로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 에이전트를 통해서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에이전트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5단계 부분이 사실은 가장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 에이전트를 구성하는 부분입니다. 이 에이전트의 구성은 제가 보시면 간단합니다. 요거 한 줄, 그죠? 요거 한 줄과 그 다음 줄로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되고요. 요 부분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저는 물론 여러분들은 좀 더 길고 뭐 좀 고성능을 원하시면 예를 들어 GPT-4라든지 그런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간단한 예제를 돌리기 때문에 GPT 3.5 터보 인스트럭터라고 하는 모델을 선택을 해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모델을 사용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저 부분의 모델을 바꾸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픈 AI의 모델이 아니고 다른 회사의 모델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아까 지금 저 위에 가셔서 이 API 키, 그죠? 이 API 키부터 여러분들이 다른 키를 받았다가 하시면 되십니다. 그죠? 예를 들어 클로드가 됐든, 그죠? 다른 또는 제미나이가 됐든 그 키를 사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 그 회사의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 부분만 바꿔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제가 지워진 부분이 있네. 그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결국은 뭐가 생성이 됐냐면 이와 같은 에이전트가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그 에이전트를 이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분석을 해보시면 됩니다. 분석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설명에 대한 부분이고 핵심으로 바로 가면 첫 번째 분석은 고가와 불만족, 고가의 제품을 산 고객 중에서 불만족 고객의 불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캐테고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 부분이고 실제 코드를 보시면 아까 지금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100만 원 이상 고가 제품 샀는데 만족도가 2 이하인 고객의 불만 피드백을 요약해줘. 그렇게 하면 실제 작동을 시키면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구글 콜앱에서 실제적으로 에이전트가 작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에이전트는 그 안에서 이와 같이, 그죠? 이게 프라이스가 100만 원보다 이상, 그죠? 이게 같거나 크니까. 그 다음에 여기 만족도 점수가 2 이하, 이와 같이 이 안에서는 이 코딩을 통해서, 이 수식을 통해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연어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와 같이 그 코딩을 통해서, 예를 들어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여기 보시면, 그죠? 그 불만을 가졌던 고객이 갔던 부분은 생활 가전이고, 그 불만 내용은 비싸다, 필터가 비싸다라고 하는 피드백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근데 제가 저 위에서 돌린 거에는 한글로 표현하라고 안 했더니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했고요. 이 3.5가 영어로 답을 하다가 국문으로도 답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두 번째를 보시면, 두 번째 케이스에 보시면 이와 같이 이번엔 2번 이상 제품을 구매한 고객 중에서 평균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은 제품이 무엇인지 알려줘.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한 피드백 내용을 요약해줘. 이와 같이 이번엔 쿼리를 날리고 이와 같이 에이전트 런이라고 하면, 그죠? 해서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저건 설명 부분이고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눌렀을 때 이와 같이 다음과 같이 실행이 됐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 에이전트가 어떠한 액션을 취하고 에이전트가 어떠한 인풋을 넣어서, 그죠? 그 다음에 작업을 이렇게 쭉 합니다. 그래서 쭉 찾아내서 제일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답을 대답을 해줬습니다. 로봇 청소기에 대한 피드백 내용이었고, 그중 그 피드백의 구체적인 내용은 만족합니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세 번째인데 실제적으로 요거로 보시죠. 그죠? 이 쿼리를 출시 연도에 따라서 평균 만족도 점수의 변화를 보여줘. 가장 만족도가 낮았던 출시 연도는 언제이며 그때 출시한 제품의 피드백 내용을 요약해줘.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물론 제가 이 질문들을 가지고 엑셀로 만든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엑셀로 만들어서 대답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세 번째로 해서 만약에 출시 연도에 따라서 평균 만족도 점수를 보여줘. 또 이렇게 했으면 또 그거에 맞춰서 또 그 관련된 그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그거에 맞게 데이터 작업을 했어야 됩니다. 엑셀 작업을. 그렇지만 지금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데이터는 한 번 올려놨습니다. 그죠? 데이터는 한 번 올려놓고 지금 자연어를 통해서
자연어 모델, 그죠? 자연어를 통해서 이와 같이 쿼리 문장을 통해서 명령만 내리면 누가요?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에이전트, 저 위에서 에이전트 한 두세 줄이었습니다. 그죠? 이 에이전트가 런을 하면서 지금 이 에이전트가 이 안에서 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즉 어떻게 보면 요 안에서 보면 이 액션과 액션 인풋, 그죠? 이런 부분들은 결국 뭘 말합니까? 이 에이전트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엑셀로 여러분들이 저 답을 구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도구는 엑셀을 쓰겠지만, 그죠?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다가 이걸 어떤 모양으로 바꿔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머리를, 그죠? 써서 수작업으로 그 부분들을 엑셀 형태를 바꿔서 분석을 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누가 해줘요? 이 에이전트가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향후에 제가 이런 에이전트에 대해서도 좀 더 여러분들과 쉽게 한번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에이전트를 쓰므로 해서 데이터는 한 번 넣었지만, 그죠? 이 에이전트가 그 데이터를 기억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답은 2021년이고, 그 컴플레인, 그 불만이 가졌던 부분은 여기 보시면 complicated installation, 아마 이 설치 과정에서의 복잡한 부분이 불만이었다라고 하는 그 피드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잠시 돌아가서, 그죠?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물론 저희들이 오늘은 고객 서비스일 수도 있고 마케팅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죠? 이렇게 다양한 이 회사라든지 또는 이게 학교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연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데이터를 분석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는 단순히 눈으로 또는 간단한 건 엑셀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향후 다가올 미래에서는 그러한 부분조차도 에이전트가 대신 해주는 그러한 시대가 이미 열렸고 기술적으로 모두 다 가능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저희들이 실생활에 다가올 거고요. 향후에는 그런 어떠한 에이전트가 밑에 쓰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에이전트가 우리 생활에 들어와서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 물론 회계 같은 부분도 당연히 그렇습니다만, 직장에서 각종 데이터를 다루시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예제지만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에이전트와 친해지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업무에 도움이 되실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드리는 부분은 사실은 그 중간중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코딩을 썼습니다만, 향후에는 이러한 코딩이 없이도 또는 코딩이 아마 제한적이어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가장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시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이제 챗GPT 생성형 AI의 발전도 있습니다만, 에이전트는 향후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에이전트가 도입이 돼서 활용이 되면 그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그 생성형 AI를 활용하면서도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는 각 개인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향후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가 과거 우리가 일했는 방식에서 큰 변화가 있음을 시사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죠? 관련된 코드하고 파일, 엑셀 파일이 이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다운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구글 콜앱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실행을 해보시면 제가 지금 실습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마지막 답은 생성형 AI가 해주기 때문에 답의 형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부분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사용한 부분들은 이 랭체인, 그 다음에 오픈 AI API 키, 그 다음에 펜더스를 이용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 약간의 코딩이 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코딩을 만드실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실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서 이게 실제 답이 나오나, 이 부분을 실제 경험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